여러분, 데이터독이라는 회사 아시죠? 클라우드 쪽의 거물인데 최근에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. 오늘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사건의 핵심, 미스터리의 시작점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. 11월에는요,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고 발표하니까 주가가 무려 24%나 폭등했어요. 와, 대단하죠?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.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엔 11%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극적인 상승 뒤에 찾아온 이 알 수 없는 하락, 이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덕 뒤에 진짜 이유는 뭘까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. 자, 시장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 성공의 이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데이터독의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이걸 보면 주가가 왜 폭등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와, 이걸 보세요. 매출, 주당 순이익,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시장의 예상을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했냐고요? 그 배경에는 바로 AI 네이티브 기업들, 그러니까 태생부터 AI 기술을 쓰는 회사들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했던 거죠. 그리고 실적만 좋은 게 아니에요.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랑 손을 꽉 잡고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. 또 보안회사랑도 새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뭐랄까 점점 더 이 클라우드 생태계의 중심부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. 단순한 협력 관계 그 이상인 거죠. 혁신은 또 어떻고요? 멈추질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빛이 AI라는 건데요. 이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사고 원인을 몇 분 만에 찾아준대요. 정말 대단하죠?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아주 완벽하게 딱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. 보세요.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무려 26% 넘게 성장했습니다. 이 정도면 이 회사는 그냥 계속 잘 나가겠구나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게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로 다가오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 면을 한번 볼까요? 도대체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졌길래 주가가 흔들렸는지 그 역풍과 숨겨진 위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그림자의 첫 번째 정체는 바로 거시경제였습니다.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는 높고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데이터독의 고객사인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겁니다. IT 투자 같은데 돈 쓰는 걸 망설이게 된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독의 과금 방식 때문이에요.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모델이거든요. 경기가 좋을 땐 이게 엄청난 강점이죠. 고객사들이 막 쓰니까 매출도 팍팍 오르고요.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. 고객들이 사용량을 줄이면 데이터독의 매출도 곧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. 게다가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. 혼자만 잘 나가는 시장이 아니에요. 한쪽에서는 AWS 같은 거대 기업이 우리 생태계 안에서 더 싸게 해줄게 하면서 압박하고 다른 쪽에서는 스플렁크나 다이너트레이스 같은 전문 경쟁사들이 우리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야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여기에 좀 미심쩍은 소문들까지 더해집니다. 실적 발표 전에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았다더라 하는 그런 속삭임들 말이죠. 또 어떤 리서치 회사는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고요.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모이고 모여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시작한 겁니다. 뭔가 물밑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하는 의심이요. 자,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으로 가게 되는데요. 바로 가치평가, 즉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. 쉽게 말해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이 이 가격이 맞는 거야? 하는 아주 아슬아슬할 외줄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외줄타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P 비율,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요.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. 회사가 100원을 벌 때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을 얼마에 사려고 하는가, 이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이 숫자가 높을수록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겠죠? 그런데 데이터독의 PE 비율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정말 높아요. 이건 무슨 뜻이냐? 투자자들이 이 회사 지금도 잘 벌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야 하고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. 물론
이렇게 기대가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 120%를 보세요. 이게 뭐냐면요. 기존 고객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작년보다 돈을 20%나 더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. 고객 충성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. 이러니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밖에요. 하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죠. 이 베타라는 숫자를 보면 1.23입니다. 이건 또 무슨 뜻이냐? 시장 전체가 1만큼 움직일 때 데이터덕 주식은 1.23만큼, 즉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. 좋을 땐 더 화끈하게 오르지만 반대로 나쁠 땐 더 앞으로 떨어진다는 거죠. 한마디로 변동성이 아주 큰 고위험 주식이라는 신호입니다. 결국 이게 바로 데이터독이 걷고 있는 외줄입니다. 밖에서는 온갖 경제적 역풍이 불어오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과연 데이터독의 혁신과 성장세가 이 하늘 높은 가격표를 계속해서 우린 이 정도 받을 만해 하고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시장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시장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최근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건 결국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충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이 회사는 펀더멘털도 튼튼하고 AI 시대에 계속 성장할 거야 하는 강력한 긍정론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경쟁도 심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 하는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이 둘의 줄다리기, 그게 바로 주가 변동으로 나타난 겁니다.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? 일단 데이터독이 뛰고 있는 운동장 자체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. AI 관측 가능성 시장, 이 시장이 2028년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데이터독 앞에는 아직 달릴 수 있는 아주 넓은 활주로가 펼쳐져 있는 셈이죠. 그래서 전반적인 미래 전망은 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S&P 500 지수에도 편입돼서 안정성도 더해졌고 고객 유지율도 여전히 탄탄하니까요.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높은 가격표, 즉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입니다. 이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주가는 남들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.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. 자,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.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독의 혼란은 아주 튼튼한 성이 잠시 만난 난기류일까요? 아니면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던 그 성벽에 나타나기 시작한 아주 작은 첫 번째 균열일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독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될 겁니다.